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한 달 가까이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드디어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증인도 11명이나 나오는데요. 간담회 이후 불거진 이 동양대 표창 논란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뭐라고 답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열한 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예,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2위, 새 의혹 얹고 비로소 청문회.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막판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 아닌지 안심할 수 없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특별히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미리 드릴 필요도 또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청문회 개최의 합의 정신을 번복한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모두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리한 공방 끝에 내일 청문회가 열리긴 합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찔끔찔끔 증인들이 늘어나서 11명이 됐네요. 사실 어제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한 명만 나와도 충분하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증인 채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통 크게 양보를 했다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결단이 당내에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항명했고 홍준표 전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 능력 없다 물러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이었던 당초 청문회 하루로 줄여준 것이고 핵심 가족들도 증인으로 못 받은 상황에서 다른 증인들마저 채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당내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결국 11명의 증인이 채택 확정이 되었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청문회 협상을 시작할 때 요청했던 증인의 숫자는 모두 87명이었는데 그 87명이 11명까지 줄어든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다, 전략 실패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우선은 11명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들 증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야당이 온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이젠 전망이 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당연히 증인 채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포기했지만 이 인물만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은 동양대 총장님
청문을 정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동양대 총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동양대 총장님 정인 채택을 고수를 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최성해 총장도 이 청문회 증인 적절하지 않다. 가족 청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유시민하고 또 다른 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지에 또 가지를 떠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리 보는 청문회 내일 어떤 증인들이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면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노환중 의료원장, 장현표 교수는 여러 시청자분들도 이제 정말 잘 아시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사모펀드 의혹의 인물들, 그리고 이비트케 의혹에 대한 인물들도 있는데,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여기서 최성해 총장이 아까 싹 빠지고, 그렇죠. 뭐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오네 만에 했었는데, 예. 지금 이 11명의 증인은 무조건 내일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원래는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아, 강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예예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석한다고 합시다. 근데 장영표 의대 교수가 얼마 전에 검찰 조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제가 검찰에서 다 진술했고, 이거 저 수사 중이라서 검찰에서 저에 대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걸 더 추궁하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자유한국당 순전하게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양날의 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압수수색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만큼 많은 어떤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캐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거기서 뭔가가 나와주니까 청문회 이후로라도 어떤 이 모든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이 핵심 증인들이 본인들의 검찰 수사도 대부분 피의자 아니면 지금 참고인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진술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증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청문회 그 현장에서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야당에게는. 네. 예. 제가 이제 김태현 변호사 설명에 대해다가 하나만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규정인데요. 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청문회 개최 닷새 전에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송달돼야 출석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일이잖아요. 청문회는 내일인데 증인은 오늘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를 받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봅니다. 11명의 면면을 다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창과 방패가 만납니다. 여야의 목소리 짧게 한 번씩 듣고 오실까요? 내일의 청문회는 조국 후보 그대가 이 나라 역사에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위선의 칼을 쓰고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장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는 이 증인들의 면면을 봤다면 내일 이 청문회에 있을 청문위원들의 얼굴들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직함 생각하고 부르겠습니다. 곽상도, 정점식, 주광덕, 김진태, 김도읍, 장재원. 그런데 조수진 부장. 네. 저희가 쭉 직함도 달아놨는데 다 전직 검사들이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과 방패에서 창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한국당 소속의 청문위원인데요. 예. 이 청문위원들이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검찰하면 특유의 끈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국 후보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부터 수시로 만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대응하자까지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함을 보시다시피 예. 이 사법시험 기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가 변호사가 됐는지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번에 룰을 정했대요.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나 선배라고 불러주자. 아, 그러니까 재선, 초선 상관없이 검사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수가 빠른 것, 그리고 선수가 빠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딱 끊자. 그래서 지금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서 그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지검이 하나 꾸려졌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간신문부터 나와서 검찰 수사 돌아가는 거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부 회의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봉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조국 후보자의 나홀로 기자회견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 나홀로 기자회견을 보고 검찰이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핀셋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에서.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정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내일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나홀로 기자회견 때 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신빙성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수희 부장 짧게요. 그럼 이 6명 가운데 누가 가장 선배입니까? 검사 출신은? 검사로서는 이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가장 위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가 15기인데요. 김도읍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기수는 연수원 25기. 그러니까 10기수가 차이가 나지만 정계 임무는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역할이 아니라 지금 검사 역할들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로 기준을 정한다. 이게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창 쪽 알아봤어요. 이제 방패 쪽 갈게요. 저 갑니다. 배우재 소장님. 여기서 지금 조국 수호를 맡은 분들도 이제 룰사 출신들이 많아요. 법조인들이 많은데 송기현, 금태섭, 박주민, 표창원, 백혜란, 이철희 뭐 몇몇들의 여기 지금 직함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게 조국 후보자 감싸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인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문위원들도 속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칫 교각사루가 되는 거죠. 이게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자칫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또 대통령 쪽으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론, 조국 후보자가 된 여론을 보면 임명 찬성이냐 반대로 나눠지죠. 그죠?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찬반이 좁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이를 보면은 우리가 매우 반대냐 대체로 반대냐, 매우 찬성이냐 대체로 찬성이냐 요게 나눠져요. 근데 매우 반대는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칫 잘못 음모를 했다가는 이 강한 속성의 여론의 dense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총선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자칫 조국 후보자를 과하게 엄호하려고 했다가는 마치 조국 후보자와 검찰 간의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사법개혁에 관련된 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론의 후폭풍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내일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야 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자 법사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저는 불참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고요. 지금 그냥 이미 정해진 대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청문회를 희화화하고 또 이렇게 들러리 서는 국회 청문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히려 여론이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일을 도대체 야당이 왜 합니까? 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그럼 오신환 대표 얘기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은 내일 청문회 안 나가고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법조라는 겁니다.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고 청문회에서 아무리 날카롭게 질의를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게 뻔한데 야당이 왜 명분을 주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특검은 사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야당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섰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연대로 힘을 합치게 됐을 때 이 주도권은 아무래도 청문회를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이 잡을 수 있다. 나아가서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보수 통합이나 정계 개편의 국면에서도 이번에 뭔가 더 야당다운 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신환 원내대표와 또 뒤에 있는 유승민 의원계가 이 보수 통합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까지 깔려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일 10시에 있을 청문회, 미리 보는 청문회 살짝 맛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문회 이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오랜 바람대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조수진 부장. 네. 자, 이번 주에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 그리고 반박 간담회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일단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 기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원래 윤도한 전 수석이 기자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를 기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없이 그냥 토요일인 7일 날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뭐라고 했냐면요. 청문회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내가 나 홀로 기자회견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청문회를 안 하고 임명 강행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바로 동양대 압수수색,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인멸 시도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도한 수석은 임명이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변했죠. 그리고 9월 6일 날 금요일 내일이죠. 바로 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하루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자정을 넘겨서 차수 변경하면 사실상 이틀짜리 청문회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서의 상황 변화 그리고 청문회 채택에 따른 상황 변화 이런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양대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모두 조국 후보자가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검찰 수사가 빨라졌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자가 자기는 몰랐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부인 쪽 사무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 홀로 기자회견이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말처럼 일단 청와대의 기류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평소 성향과는 조금 다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에요, 이낙연 총리의 성향상.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예. 검찰도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시는지 저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동의 안 하는데요. 동의 안 하죠. 왜냐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임무영 검사 이제 저 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 저는 판검사들이 이프로스나 코트넷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예. 판검사들은 말이 없는 게 최선이거든. 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무영 검사의 저 말이 옳고 그름, 저 말 자체에 제가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저 이프로스의 글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절로 변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이낙연 총리가 한 전 얘기, 검찰의 정치라고 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낙연 총리한테 여쭙고 싶은 거고, 만약에 저 임무영 검사라는 사람이 이 수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낙연 총리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수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하는 거, 그거는 안 하는 게 막 당연히 뭐 인사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 임무영 검사는 지금 서울 고검검사고 이 수사 라인에서 한 발도 아니고 한 100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그냥 저 임무영 검사의 개인 의견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윤석열 총장부터 이 대검 참모들, 그 다음에 이 서울지검 특수 2부, 3부 이 검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일말의 어떤 거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안 하는 것이 저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낙연 총리 말고도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금은 뒤늦게 검찰 압수수색 사전에 나한테도 보고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좀 위기를 느낀 겁니까?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내세웠던 해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적법한 절차였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겠지만 법을 어긴 건 없다는 건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나 주변인의 어떤 불법적 여부가 밝혀지고 기소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 적법이라는 최소한의 논리마저도 깨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사 그리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모두 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검찰을 비판하는 데 나섰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위기가 정권의 위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을 공격하거나 조국 후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배신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국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찬 대표에게 지적했다가 당원들로부터 수많은 비판 문자 받게 됐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10,0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했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서는 아마 이 검찰의 수사를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뒀을 이낙연 총리마저도 정권 내부의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검찰을 견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여권 내부에서 지금 초래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박상기 법무장관 사전 보고하고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을 길들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총리의 발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이제부터 속도를 내볼까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뉴스탑10이 뽑은 7위입니다. 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핵심 의혹은 이거로 보입니다. 동양대 표창 위조 논란. 어제 이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오늘 새벽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정 교수님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을 준다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지. 1년 번호가 달라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저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어쨌든 총장이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자 보시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잘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 인터뷰를 보면 약간 정경심 교수한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은 뉘앙스는 좀 풍겨요. 그렇긴 하지만 정경심 교수하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좀 있고 내가 이걸 얘기해서 뭐 정경심 교수하고 뭐 그 딸이 좀 그 조국 후보자가 조금 불리하게 안 좋게 되면 조금 약간의 어떤 인간적인 연민 같은 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만 저 인터뷰에서 저 최 총장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 난 교육자로서 양심을 걸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울림이 있는 얘기거든요. 나는 명색이 일반인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명색이 4년제 대학의 총장인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기, 이 내 발언으로서 누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학교의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 내가 어떻게 쳐다보겠냐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최 총장의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다,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가깝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최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 그리고 아마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얘기들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말은 어제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과 좀 많이 다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실까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뭐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1년 번호가 달라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장을 만들어가 1년 번호를 기재하고 1년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요. 그 1년 번호가 다른데 지금 찍어줄 수가 없는데 찍겠네. 자, 교육자로서 얘기를 하면서도 증거도 얘기를 했어요. 1년 번호 얘기하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기본 양식, 총장상 발부 목록, 총장 직인 관리 대장에도 없다. 하나하나 증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총장상이 나갔는데 이 최성해 총장이 기억을 못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임의로 이 상장을 발급해 준 거라면 기록에 남든 양식이 비슷하든 1년 번호가 똑같은 뭔가 하나라도 맞는 구석이 있어야 우리가 행정상에 실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번호 다르죠. 기본 양식 다르죠. 총장상 발부된 기록에 안 남아있죠. 그리고 동양대 총장 직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직인이 2개, 3개 있어서 혼용될 수 있는 오해가 없고요. 직인 딱 하나 총무팀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찍어주더라도 언제 누가 결제해서 찍어줬는지 기록이 다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 기록에도 없으니까 어제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최성해 총장이 무슨 말 했냐면 검찰이 와서 자료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동안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이 찍혀나간 상장의 샘플들 다 사진으로 찍어가고 다 확보했다 하거든요. 비슷한 게 있으면 나오겠죠. 비슷한 게 없다면 누군가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위조했거나 또는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서 총장상의 권위를 대신 쓴 것이다.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양대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이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총장의 결재 없이 총장 직인이 쓰여졌다는 결론은 이미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부장, 그 청문위원 중에 하나인 주광덕 의원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했느냐? 엄마가, 그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이력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셀프 표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기자가요. 검사라든지 탐정과 굉장히 비슷한 직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제가 느낌은 혹시 직인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표창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거였어요. 조국 후보자 부인이요? 네. 왜냐하면 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1년 번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표창장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표창 명의의 그 총장 표창이 발급이 되면은 대장의 기록이 남는데 발부 목록에 표창장을 발부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 총장 직인을 어떻게 찍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총장 직위는 한 개고 총무팀에서 별도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오늘 그 나오는 아침에 조사받고 나오는 그 동양대 총장은 언뜻 보기에 총장 직인과 비슷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직인을 만들어서 아예 표창장을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총장상 위조 의혹보다 더 컸던 게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 청탁한 의혹이었습니다. 이 역시 조국 후보자와 이 최성해 총장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위임을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같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신분적인 양심하고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오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 영상도 그렇고 김태현 변호사님 다급하게 전화해서 여기 주는 주제처럼 목소리가 좀 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무마를 좀 부탁한 거 아니냐. 진실 공방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다급했다, 목소리가 떨렸다는 건 사실은 들은 사람은 주관이니까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했냐는 건 주관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한 거다라고 바로 하루 전에 한 얘기인데 기억이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성해 총장의 얘기, 들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장님이 이 본인 그 정 교수에게 전결권을 줘서 지금 도장을 찍어서 어학원에서 표창장 발급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위임했던 것처럼 좀 보조자료를 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성해 총장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국 후보자는 이 취지는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총장한테 말한 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부탁한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나 들은 사람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뭔가 상황이 좀 불리해지니 그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도장 찍은 것처럼 말해주세요. 라고 혹시 이 사건의 의혹을 덮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인터뷰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태도는 좀 달라졌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세한 내용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총장상 발급 관련해서 부인께서 사문서 위조혐의나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도 적격하다는 입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배윤철 선생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물론 내일 청문회에서 얘기한다고 했지만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겁니까? 머뭇거리는 태도죠. 우리가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이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논문과 장학금이거든요. 좀 복잡해요. 이건 또 청문회에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근데 우리가 여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때는 의혹을 해소할 때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또는 여러 문건들의 확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논문하고 또 이 장학금하고 다른 것은 표창장은 매우 명쾌하거든요. 학교에서 발행을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의혹 해소의 3대 원칙인 신속하게, 정확하게, 또 다른 또 근거 확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시간이 걸리면서 머뭇거리면서 확인과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논문과 장학금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상당히 조국 후보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인터뷰한 태도도 상당히 머뭇거리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자, 위조 의혹에 더 나아가서 지금 증거인멸 시도한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동양대 표창상 의혹에 대해서 내일 조국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할지도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정경심 교수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된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딸은 앞으로 도미노로 입학이 취소됐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이 총장의 표창상 의혹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스카이캐슬식 이력 쌓기에 대해서는 짚어볼 게 참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향하는 곳도 모든 의혹의 연결고리인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자, 이제 인물을 조국 후보자 부인으로 집중해 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동양대 총장상 이따도 또 정치권에서 할 얘기를 또 많아요. 그렇죠. 입학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 개입 의혹.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 저 특감반장이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이게 지금 곧 소환한다는 의미를 좀 따지고 보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임명 전에 좀 빨리 하고 싶다는 검찰의 속내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라고 밝혀지면 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한 건 사문서 위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근데 지금 표창장 발급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 9월 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7년이면 언제예요?
19년 9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럼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소환 조사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는요, 입증은 간단해요. 위조된 문서 원본 있고, 그렇죠. 예. 명의자한테 물어봤더니 찍었어? 예. 안 찍었는데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표창장, 사본 제출된 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거기다가 명의자 누구죠? 최 총장입니다. 동양대학교. 이미 조사 끝났어요. 그러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끝났을 거다. 남은 건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 소환해서 당시 상황 어떻게 된 거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자백하는 대로,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거 확인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소시효를 의식을 한다면 내일 남편인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여의도에서 하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서초동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을 지금으로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내일 소환될 수도 있다. 예. 네. 우선 저는 이제 검찰을 출입해봤던 기자로서 수사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검찰 수사는 대개 내사, 수사 착수, 그리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신병 처리 5개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시도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장이 해준 걸로 표창장 준 걸로 해달라. 이게 증거인멸 시도거든요. 증거인멸은 법률적으로는 자백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는데 증거인멸 시도,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조사가 금명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냐 아니면은 모레냐 정도 주말 압축할 정도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조국 후보자 남편의 발언을 한 번 더 들어보고 TV 생중계로 검찰에서 들어보고 대질신문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곧 소환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로 겨룬 의혹,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쌓아올린 허위 스펙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의혹을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조국 후보자 얘기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실제 가서 체험활동을 했고 그 체험활동의 기초에서 서류를 떼주는 거는 그 학교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뭐 서류가 그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 이력서보다 이 이력서를 더 자주 본 것 같아서요. 저 보시면 조국 후보자 딸의 자기소개서 이력서입니다. 수상표창과 이 얘기는 뭐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근데 새롭게 좀 보이는 게 장혜찬 평론가님, 우간다 단체 협정, 이렇게 해외 봉사 단체를 했다는데 이게 의혹에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기소개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의 조국 후보자 딸이 우간다 소재 의료지원단체와 협정을 맺었고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 해외 봉사를 개최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딱 보면 조국 후보자 딸이 사전 답사도 가고 의료 협정도 맺고 또 우간다에 실제 해외 봉사도 잘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전 답사도 에볼라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해외 봉사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간다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마치 간 것처럼 보이게끔 자기소개서에 기술하는 것이 과장된 스펙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고요. 예. 해당 의료단체 대표가 이 조국 후보자 딸이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봉사 자료나 계획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회의 때 통역해준 그런 공이 매우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립 멤버가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간다 안 간 것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주요 스펙인 방금 전에도 나왔던 동양대 표창이나 키스트 인턴, 또 단국대 논문, 또 숙명여대 물리캠프 장려상까지 모든 주요 스펙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라도 없는 게 없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많은 스펙에 하나씩은 다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우간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더 큰 주목과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봉사활동 건 말고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될 의혹이 있습니다. 새롭게 또 보도가 된 건 조수인 부장.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국비 사업에 자기 딸을
그러니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키고 참여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학전문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력을 첨부하는 그런 서류에는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자원봉사를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로서는 엄마가 이렇게 국비를 따내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보조연구원으로서 8개월 동안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의전원의 경력에는 자원봉사라고 들어가 있죠. 돈 받은 거 제대로 이 기간 동안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르바이트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자원봉사라고 기재했다? 이건 허위죠. 근데 조수진 부장, 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의전원 가려면 이렇게 이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해외봉사, 국비 사업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의학전문원에 갈 때는 이 MIT라고 MEET라는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은 경력이라든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췄는지 경력을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는 이 경력 만들기, 이른바 스펙 만들기에 다 걸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력이 많아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미트라는 시험을 조 양도 봤어요. 보긴 봤는데 부산 의전원에서도 이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양이 합격한 수시 전형은 미트 점수를 보지 않는 전형이다. 이제 그게 애초에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미 보도가 된 거고,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자소서가 지금 거의 통째로 흔들리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 부산대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입학시킨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검찰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부산대에서 만약에 이 자소서들이 다 흔들리면 정말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일단 화면에 보시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미트는 본인이 보긴 봤는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내 미트 때문에 뽑은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 일단 말씀드리고요. 본인 자소서라,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거든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잘 받아 들어갔다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법무부 장관 안 되는 거, 엄마가 사법 처리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딸이 이 부산대 의전원 어떻게 들어오는 의전원인데 이거 지금 입학 취소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에 그러니까 입학 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입학 원서든 제출 서류 미비,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부정행위 장 불합격 처리한다는 거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사실 발견해도 입학 취소된다. 무슨 얘기냐? 이게요. 예전 학력고사, 사법시험 이렇게 점수로 딱 끊어지는 시험에서는 저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린 거 아니면. 그런데 대입도 마찬가지고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수시 전형, 이 정성평가에서는 본인이 스펙이라고 붙인 이 서류들하고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경우에 이걸 입학 사정 당시에 찾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 일일이 쫓아내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되게 했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런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허위 사실인 게 밝혀지면 무조건 입학 취소할 거야. 이 얘기가 부산 의전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국에 수시 전형하는 대학에서도 다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학 취소된 게 발각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단정하긴 좀 이르지만 만약에 저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이 위조 사문서라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각종 봉사 내용이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전격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라는 칼을 빼내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배정수 선생님, 흥미로운 오늘 언론 보도에서 같이 볼게요. 지금 부산대는 발칵 뒤집혔는데 한 언론 보도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딸과 이제 안면이 있는 입시 선생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언론사가 칭찬하면 보도를 안 하고 그중에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골라서 기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조국 후보자 딸의 입장이에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억울한 게 많지만 하나하나 밝혀나가야죠. 이 부분입니다. 전 멘탈 중무장 상태니까 걱정 마세요. 본인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뭔가 다짐이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인식일 수가 있는 게 지금 여론이
일방으로만 흐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론 차원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는 여론이 이렇게 나눠지면 선별적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은 주로 응원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서도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을 간 것이 굳이 그 논문 때문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렇지. 이 의견이 더 맞을 거야라고 선별적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한쪽에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과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방어 심리도 작동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왜?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를 지금 또 엄호하는 정치권의 반응도 있지만 실제 여론에서도 조국 힘내십시오. 이런 여론이 있다 보면 딸로서는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내 스스로의 입장을 이 멘터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부인 말고도 또 딸도 조만간 소환된다는 제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한번 조국 후보자 딸도 수사를 받을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겨누는 두 번째 의혹 보시는 사모펀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뭐가 또 나왔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니까 잘 몰랐다고 했죠. 투자처 어디다 하는지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혜찬 변호사님. 의혹 또 나온 게 부인이 이 사모펀드, 해당 사모펀드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네, 만약 이 이메일에 투자처와 관련돼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앞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운영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의 어떤 권력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인 사모펀드만 허용을 해놓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인 이 펀드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족이 다 가지고 있고 그 펀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만약 의논하고 상의하고 보고했다면 직접 투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모로 이 이메일 내용이 정경심 교수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이 사모펀드 개입 여부를 가르는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짧게 하나요, 장혜찬 변호사님. 지금 오늘 검찰이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이 정경심 교수의 자금 흐름 내역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 해외 도피 중입니다.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고 뭔가 차명으로 현금을 회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의 자금을 그동안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후보자 부부가 얼마나 긴밀히 관여를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해당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도미노 입학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까지 저희가 차분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아마 오늘의 핵심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이슈 이걸 겁니다. 4위
취재차 전화했다는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그런데 말조심 부탁받았다는 이 동양대 총장. 이 허위 표창장 논란에 더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압력 전화를 건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압력 전화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김두관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 잘 아는 분들하고 일상적으로 통화하고 또 상황도 들어보고 민심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노무현 시민센터 어제 기공식에서 유시민 이사장 잠깐 인사는 했습니다. 그냥 안부 오래간만이라고 안부 전혀 유 장관하고 제가 소통을 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저렇게 해명을 했고요. 조수진 부장 화면 같이 보시면 말은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도 똑같아요. 조국 후보자 도와달라는 부탁 안 했다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가 유튜브 언론이기 때문에 유튜브 취재차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통화를 한 시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동양대 정경심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어제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진행되는 거 보고 그리고 동양대 총장한테는 전화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 걸로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건 그제 아닌가요? 그제입니다. 예, 그제 했고. 예. 하고 그리고 나서 동양대 총장이 자기는 표창장을 준 일이 없다. 이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게 어제였죠. 예. 예. 그런데 어제 보도가 된 거를 보고 그렇다면 전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누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봅니까?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조국 두 사람이 대선 주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권의 구심점이고 차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언론인으로서 취재를 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악의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아껴달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악의적으로. 이거 모든 게 가짜뉴스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양대 총장에게도 불리한 이야기 하지 말라. 함구령을 주문을 한 거예요. 함구령 압력 전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청탁이 압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본인은 그냥 취재한 거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지만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유시민 이사장 어제 점심쯤 했고 김두관 의원은 오전 11시쯤.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크게 이 두 사람이 좀 입을 맞추고 동시다발적으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를 하기 전날에 두 사람이 그 전날 오후에 종로에서 열렸던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론 간단히 안부 인사 정도 나눴다고 김두관 의원이 말을 하고 있지만 시점이 참 교묘하잖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고 종로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표창장 준 적 없다는 최성해 총장의 입장 보도가 나오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전화를 걸었어요.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우리가 최성해 총장과 인연이 있는 만큼 뭔가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전 교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의 전화가 왜 부적절한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월요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냐면 단국대 논문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 그리고 펀드 관련돼 있는 오촌 조카와 자신은 절대 전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겠냐면서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접촉하지 않겠다,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도 조국 후보자 말처럼 이렇게 접촉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 왜 굳이 전화를 해서 이런 여러 정치적 논란을 야기시킨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다.
글쎄요. 주변에서 조국 후보자 말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보시는 이 최 총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두 사람의 증언으로 한번 통화 녹취록을 맞춰볼게요. 화면 보실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 최 총장에게, 이거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만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최 총장에게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짜여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사실과 다른 짓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가볍게 한 말 크게 될 수도 있으니 말 좀 아끼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실 들은 사람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 말 크게 돼서 말 좀 아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말 좀 아끼자. 자, 총장님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 일이 커지니까 말 좀 아낍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입담으로 이런 압력으로 100% 해석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난 그냥 취재차 얘기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유튜브 언론인이니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본인 얘기한 대로 정말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이 취재차 전화했다면 총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라 음모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좀 아끼자. 여기저기 인터뷰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나가면 이건 단순히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만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게 최 총장의 입을 닫게 하고 압력을 넣기 위한 거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의 속내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다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하나 더, 김태현 변호사.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청탁과 뭐 만약에 청탁 전화, 압력 전화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없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저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뭐 강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뭐 폭행도 아니고 뭐 강요죄 될 정도의 협박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아니죠. 네. 예. 그 과거의 판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한 지방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 수사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사건 좀 잘 살펴줘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을 무마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게 요즘 유행하는 묵시적 청탁 뭐 이런 비슷한 거. 이거는 묵시적 청탁도 아니고 너무나 보이는 청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현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토록 외쳐왔던 정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평 무사 이런 게 비춰보면 이분도 지금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서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지난주였습니다. 의혹 보도를 내는 언론과 그리고 사태를 촉구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뭐 검찰까지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로 부딪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이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집단 창작이죠. 글쎄, 요즘 같아서는 원래 본인은 정치를 좀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정치에 조금씩 더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배정천 소장님, 유시민 이사장처럼 뭐 영밀하고 이제 두뇌 회전이 빠른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이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뭐가 움직이게 했을까요, 유시민 이사장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상황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논리적 도전을 받아요. 일단 후배들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물고기 반, 또 물 반. 뭐 일단 후배들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논리적 도전을 받을 테고 또 본인으로서는 정치인이 길을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게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권이 정치적 감각으로 봤을 때 아킬레스건. 이건 정말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다. 척 보면 안다. 어떤 의미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적으로 파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건 조국 후보자 개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권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시민 이사장이거든요. 예. 노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몬미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게 논리적 도전을 받아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이렇게 하루 앞두고 불거진 유시민 이사장의 이 부적절한 전화 논란에 오늘 민주당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유시민 전 장관 문제는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지금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권 인사가 아니라는 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까? 조수진 부장? 저는 참 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즘에 그 논리를 보면요.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놀랐는데, 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금 현재 직함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갖는 것,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나 당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씨를 차기 대권 주자로 꼽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적은 없어도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그 어떤 범여권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건 것이 논란이 되니까 당적이 없는 걸로 안다. 정치 안 한다는데 어떻게 여권 인사냐. 예. 참 논리의 개발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재차 전화했다는 유시민 이사장과 말조심을 부탁했다는 동양대 총장, 이 얘기도 내일 청문회와 함께 좀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그런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최성해 총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제를 같이 확인해 보기 전에 중심에 서자. 자, 오늘 이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총장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칭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핵심적인 가족들하고 다 양보했잖아요. 93명에서 이제 12명으로 축약을 했어요. 에? 이걸 못 받아줘가지고 하루를 넘겨요 또? 에? 그러면 이걸 못 받아서 하루를 넘겨? 그렇게 정치공세하는 사람을 증인을 하라고?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세장으로 만들려고?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총장 결재도 없는 표창장이 네? 나가냐는 거지. 청문회 어제 나와서 막 방송에 그 선전하신 그분 빼고 그런 분은 빼고 네? 칼럼에다 쓰고 막 조국을 내서 조국이 뭐 어째고? 네? 우리는 사실관계 팩트 체크하려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그런 얘기, 대련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저 목소리를 듣고 주제를 봤어요. 동양대 총장은 태극기 부대. 장혜찬 평론가님, 여당에서 오늘 저 동양대 총장의 발언의 여파가 좀 크니까 이 정치 성향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건데, 송기현 법사위 간사가 태극기 부대다, 막말이나 하는 분이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SNS에는 공식적으로 최성해 총장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인사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고 했어요. 본인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다고 해서 대학교 총장인데 이렇게 쉽게 정당이 공식 논평으로 극우적인 인사다, 태극기 부대다,
낙인 찍어도 되는 겁니까? 극우나 태극기가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를 고사하고서라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고요. 한국당에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가족 증인 다 양보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흘 재송부 시한 준 것에 맞춰서 하루만 청문회 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당사자인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 못해서 이것마저도 양보합니까? 도대체 한국당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는 어떤 식으로 청문회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이 지켜보는 국민들,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동양대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 이야기 당연히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맥없이 또 청문회 무산될까 봐 양보했다? 저는 이 송기원 의원의 발언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냥 맥없이 물러나고 증인 채택을 양보한 한국당의 어떤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송기원 의원의 발언을 듣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 정부 여당에 불리한 발언을 하니까 막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명예훼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태극기 부대라고 딱 규정 지은 동양대 총장에게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친노의 핵심 두 사람이 전화를 했거든요. 아니 친노의 전 핵심 두 사람이 태극기 부대하고 그러면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SNS를 통해서 이 동양대 최 총장의 정치적 성향, 진보냐 보수냐 이 부분이 좀 많이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있고 이 최 총장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이런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여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권 얘기는 태극기 부대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서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거짓일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앞으로 있어란 일을 상상을 해볼게요. 일단 피의자로 정경심 가정이에요. 소환돼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하면 저 최 총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할 겁니다. 그러면 저 최 총장을 검찰의 증인으로 신청할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겠죠? 그럼 막 그 증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따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저 증인 최 총장이라는 사람은 태극기 부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판사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입장에서 최 총장의 증인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당 간사라도 반대는 할 거예요. 어차피 불리하니까.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최 총장 지금 언론에 인터뷰 다 했잖아. 그 사람 내일 한 얘기 이미 언론에 보도 다 됐는데 내일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 하지 말고 딴 사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이 사람 또 검찰에서 수사받은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냐. 뭐 이런 식의 논거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니까 안 된다? 그 논거들을 글쎄요, 송기원 간사가 그냥 뭐 일반 정치인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하실 때 어떤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당신 누구 찍었어? 이걸 가지고 판단해내는지 전 참 의문입니다. 송기원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아, 변호사 출신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송기원 검사 법조인 출신이고 어쨌든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하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얘기도 오늘 여의도에서 잠시 나돌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원래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한 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유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친한가 보네, 그죠? 원래 오늘, 그러니까 아까 송기원 간사,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태극기 부대 아니냐라는 얘기와 주장과 함께 또 반대에서는 최성해 총장, 오늘 단연 화제의 인물입니다. 이 최성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2012년 대선 때 지지선언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근데 그건 오보로 밝혀졌어요? 네, 2012년 당시에 지지를 해달라는 전화는 받았지만 대학 총장으로서 특정인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지지선언을 했던 건 오보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최성해 총장이 극우적이고 보수 편향적인 인물이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양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교수 임명했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임명했죠. 그리고 2014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우들 응원하기 위해서 얼음물 뒤집어 쓰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바로 다음 주자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평소간에 어떤 우호적인 친분관계나 호의가 없다면 아이스버킷 챌린지하고 그 다음 순서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겠습니까? 또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과도 친분이 있고 나름대로 호의가 왔다 갔다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전화도 주고받았겠죠. 그런 점을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최성해 총장이 보수 편향적인 인사라서 일부러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듯이 말하는 이런 송기현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오히려 그 발언이 무척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글쎄 지금 뭐 이념적 성향,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얘기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당이 왜 그런 얘기를 비판해서 본질을 호도하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최성해 총장이 오늘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배정수 형님, 네. 최성해 총장의 아들이 이제 골드만사스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회사에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외국계 있는 회사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출근한다니까 그럼 해병대 입대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게 최성해 총장입니다. 최성해 총장 쪽으로 전화가 일단 많이 오네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꾸 최성해 총장의 주변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극우 인사다 또는 이게 보수 인사다 또는 뭐 다른 정치적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만큼 근본이 있다. 너도 한국인인 만큼 이제 군에 어느 군에 이게 정말 대학 중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해병대를 보낸 그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기본이 살아있는데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다고 해서 보수나 진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를 들어서라도 더 이상 누군가를 보수나 진보로 좀 잣대를 들이대는 건 좀 그만해야 될 듯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최 총장이 받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쭉 보신 것처럼 이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은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을 두고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단순히 경위를 알아보려고 했거나 유튜브처럼 취재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자막처럼 오늘 채널A 취재진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연락을 해왔다고 이 최 총장이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놨더니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데요. 최 총장은 이 사실과 함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받은 표창장 수여 권한을 위임했다 말해달랐던 이 무마청탁 사실을 공개한 이유도 채널의 취재자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최 총장은 교육자로서 다른 학생들마저 힘이 좀 있고 이른바 빽 있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잠시 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뉴스웨이에서 최성해 총장의 증언과 함께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새 의혹 집중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뉴스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쭉 얘기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도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실시간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가족의 의혹이었다면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법적 문제. 김태현 변호사님 저 말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사실 이제 의혹이고 아직까지 사모펀드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런데 이제 동양대 저 표창장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검찰 수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 수사에 비해서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만 보면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바로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작가라더니 언제 기자 됐나요? 취재라니요. 예. 국민의 알 권리면 성적표도 공개해야 되나. 어제 그 한영예고 성적과 관련해서 주광덕 의원의 이 성적 유출 논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에 한편 청문회 무의미하다라는
의견. 예.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론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오늘 좀 다채롭네요. 예. 마지막입니까? 예. 오비락,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네. 글쎄요. 오얏나무 아래선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해명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도 저희가 내일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제 하나 더 있는데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 실시간 검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개가 다 오늘 실시간 검색 5개가 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 얘기는 쭉 했잖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자녀 장관상 어제부터 뭐 이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정치 검찰 비판하는 그리고 조국 후보자 힘내세요 댓글부터 뭔가 오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찾아가서 이 관련해서 항의를 했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최근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조국 힘내세요 또는 조국 사퇴하세요 이런 대결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조국 힘내세요나 사퇴하세요 뿐만 아니라 뭐 기자들이나 또는 검찰을 꾸짖는 내용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나 지금 본 황교안 자녀 장관상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자녀가 아들이 2001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한 부분을 검색어로 올리면서 뭔가 야당을 공격하고 언론과 검찰을 견제하는 검색어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항의 내용이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네이버 대표가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를 맞이해서 해당 실검이 조작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이 실시간 검색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찾아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후보자 관련 주제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예, 내일 있을 청문회와는 별개로 말이죠. 조국 후보자 임명하면 특권층의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무려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간담회 동안 핵심적인 논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교묘하게 회피하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자님이 만약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 모든 의혹들과 국민들의 비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본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하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다. 자, 조국 후보자 만신창이가 된 건 본인들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된다면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그러면서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총학생회도 본인들이 정치색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눠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지금 여론이 지금 사실 정치 지형에 따라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그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총학생회가 정치색이 띈다는 걸 알려지면 이거 사실은 총학생회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총학생회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촉불 집회까지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그때 1차 촉불 집회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준비단에서 다음에 참석할 때 서울대 재학생, 학생증 또는 졸업증에서 검사한다고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외부 세력이 와서 본인들이 하려는 어떤 집회의 순수성을 지금 훼손시키는 거, 이걸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서울대 총학생회 저 학생들의 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나름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들도 오늘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오늘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을 했고 여기 지금 주제 보시는 것처럼 총학생회 그리고 로스쿨 제자들도 어젯밤에 이 긴급 투표를 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민심이 많이 돌아간 게 문재인 정부에도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담이 되죠. 이게 점입 가경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 20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30, 40대 또 이 화이트 칼라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인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호남 지역. 근데 이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를 또 현재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과도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20대 또 이 대학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이게 결정적인 여론의 영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교수분들의 시국 관련되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는 발언들을 진영 논리로 인식하는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은 아닐지라도 또 20대 학생들에게 가정주부에게 또 중도층에게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지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대의 분노한 민심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임기가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수진 부장. 네. 지금 뭐 총학생회, 제자, 그리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 말고 검찰 내부,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조국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실명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중경검사라든지 이런 익명에서 쓴소리 내왔지만 실명으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면직의 대상이 있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대법대 82학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후보자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법무부 장관은 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에 오를 수 없다. 바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 언관에게 탄핵당하고 있을 때는 떠나야 된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떠나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뉴스탑10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 짚어볼게. 조수진 부장. 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온 원고를 하나 봤는데 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보고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금 검찰을 비판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했어요. 이게 수사 독립성 훼손이다. 네, 수사 독립성 훼손한 거죠. 아니 어느 검찰이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주요 수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여권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검찰 개혁이 중요한 거는 수사의 중립성이 그만큼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항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검찰의 입장 발표하기까지 뉴스탑10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예,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